여러분들은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점에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도시와 자연의 조화, 맛있는 먹거리, 훌륭한 문화 등 많은 것이 있지만 수많은 외국인들, 심지어 외국의 예술 분야 거장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러 한국에 방문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바오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빌바오는 스페인의 도시로 19세기 초에 제철소와 조선소로 융성했었죠. 하지만 빌바오는 1980년대 불황을 맞으며 도시가 쇠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가던 이 도시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자 실업률이 40%에 가까워지고 각종 테러가 일어나며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계에 살아있는 거장 프랭크 게리는 이 폐허가 된 빌바오에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법지대였던 빌바오는 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했는데 각종 예술작품과 인프라가 빌바오로 몰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빌바오는 예술의 도시로 불리며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고 완벽하게 도시가 재생된 것입니다. 이렇듯 도시의 건축물 하나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를 빌바오 효과라고 부르며 많은 도시들이 빌바오의 사례를 모방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도 이와 비슷하게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건축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빌바오 효과의 창시자이자 건축계에서 가장 저명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게리는 한국의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하기 위해 몇 번이고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건축계의 거장이 한국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다는 건축물은 바로 종묘였습니다. 프랭크 게리는 종묘를 두고 15년 만에 보아도 감동은 여전하군 라며 입을 떼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은 몹시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 힘들다.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곳을 굳이 꼽자면 파르테논 신전 정도다 라며 극찬을 했는데요. 이에 소감을 묻자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다운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마치 아름다운 여성이 왜 아름다운지 이유를 대기 어려운 것처럼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특별함을 느낄 것이다 라며 종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날 프랭크 게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예정되어 있던 창덕궁은 방문하지 못했지만 창덕궁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남겼는데요. 그는 내가 예전에 방문했던 창덕궁은 굉장히 인상 깊었다. 유교사회인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그 배치가 인위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창덕궁은 내게 많은 영감을 주는 훌륭한 건축물인데 인위적인 제도를 벗어나 주변 자연지형에 순응한 그야말로 한국적의 극치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며 창덕궁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흔히들 서울은 웅장한 현대의 고층 빌딩만 즐비할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물론 서울타워 같은 훌륭한 현대적인 건물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던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경복궁과 창경궁 등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적인 멋을 가감없이 드러낸 최고의 걸작들이 즐비하다며 서울은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는 최고의 예술의 도시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랭크 게리의 한국예술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그는 저번 한국 방문 때 인왕제색도에 반하게 되어 자신의 LA 사무실에도 이 사진을 걸어두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상과 청자, 백자를 보고 수세기가 지나도 느낌이 전달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건축도 한국예술과 같아야 한다 라며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축예술의 거장 프랭크 게리의 이런 우리나라의 건축물에 대한 극찬에 어리둥절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나라의 동양적인 건물들은 너무나도 자주 봐서 이미 익숙해졌고 때로는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든 유럽의 건축물들이 더 멋있게 보일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과 관광객들은 유럽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들은 쉽게 질리는 데 반해 한국만의 이런 전통 건축물들은 주변 환경과 공간, 건축물들이 어우러져 굉장한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고 이런 조화를 느끼다 보면 유럽의 건축물보다 훨씬 웅장해 보인다고들 말하곤 하죠.
한국의 이런 전통 건축물에 대해 한 외국인 예술가는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은 계단 하나하나까지 모두가 의미가 있고 자연석으로 만든 바닥이나 공간 배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장엄함과 우아함이 유럽의 건축물보다 훨씬 뛰어나다. 몇 개의 선만으로 수직과 수평의 미를 살린 훌륭한 감각을 보면 한국이 만약 유럽 대륙에 위치해 있었다면 그들의 선조들은 분명 전 세계 예술의 흐름을 선도했을 것이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의 선조님들의 작품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예술의 나라로 통하며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의 예술을 더 사랑하고 높이 평가하다니 뿌듯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 예술의 가치를 조금 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나라 건축물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고궁은 아시아의 많은 건축물들 중 단연 최고다. 내 생각에 그들의 건축물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작품이라고 생각해. 아쉬운 점은 일본이 훼손한 한국의 고궁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야. 일본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작품들을 없앤 것과 다름없어. 무슨 소립니까? 오히려 일본은 한국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훼손된 건물을 보수해줬으며 그 당시 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건물들을 무상으로 개조해줬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사람이 불만을 가지는 거죠? 히로시마에 투하한 폭탄도 당신처럼 정신나간 일본인들을 무상으로 천국으로 보내주기 위함이므로 당신은 미국에 아무런 불만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계 건축의 거장이 인정한 한국의 건축물을 일본이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오만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한국은 분명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주에는 한국의 조화로운 예술 작품들이 즐비하죠. 한국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건축물은 유럽의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 웅장하고 가슴을 울리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쳐주는 한국의 풍경이 훌륭한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글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동묘의 예술적 가치를 이해하기 힘든데요. 제 경험상 오히려 일본의 오사카성이 더 멋있습니다. 당신의 논리는 지명수 매번 포스터를 보고 글쎄 사진상으로는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실제로 보면 입도 뻥끗 못하듯이 종묘를 실제로 본다면 오사카성과는 수준이 다른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종묘는 눈이 오는 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이 많이 오던 그날 저는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눈 덮인 종묘의 풍경을 보자마자 그저 몇 분간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한국의 건축물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몹시 신경 써서 그런지 눈이나 비 같은 기상 변화에도 색다른 매력을 주더라고. 이걸 만든 한국의 조상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본 것일까? 현재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이들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나 했더니 한국인들에게는 애초부터 예술가의 피가 흐르고 있었군요. 저는 이제부터 한국인들을 예술의 민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예술과 경제, 그리고 인프라 등 한국은 뭐 하나 빠지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 모든 걸 가진 한국인들이 가끔은 재수가 없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